그러면 두 번째 첨사 우리 최선아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집에 계신 거면 마스크도 벗으실래요? 왜냐면 아니요, 실제로 마스크 쓸래요. 벗으셔도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네, 마스크 예선하실 쓸 때는 건데. 벗으셔야 돼요. 예선하실 때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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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선할 때는 벗겠습니다. 네, 예선할 때는 벗으셔야 돼요. 자, 준비. 이게 원고 그냥 읽으세요. 아직까지는 뭐 1주차니까. 준비 시작. 네, 안녕하십니까. 20대 경험가 최선아입니다. 저는 오늘 정치에 관해서 저의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정치에 얼마나 관심을 두고 계신가요? 아니, 그 전에 정치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정치는 평범한 시민들이 하는 감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로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나를 대리할 사람을 뽑습니다. 때로는 우리나라를 세계로 알리고 전염병을 막고 나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내가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나를 대신해 일을 해줄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꾼을 뽑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반 시민들은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에게 표를 던지고 그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감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막연하게 생각해왔지만 최근 몇 년간의 활동을 통해 이렇게 제 나름의 생각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많은 의제에 관심을 두고 활동하며 자연스럽게 정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한 정당의 당원이기도 하지만 일상에서 평범하게 불편함을 개선하는 정책 제안 활동을 하는 중인 시민이기도 합니다. 저는 정책 제안 활동과 네트워킹 활동을 하면서 경험을 쌓았는데요. 관심사가 많다 보니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상황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치 중립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다른 말로는 중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다양한 활동을 하시거나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라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정치 성향과는 무관하게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자라는 뜻인데요. 어느 순간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뜻하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억울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이전에 알던 중도는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그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하는 초고관여자였는데 최근 몇 년간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주로 지칭하는 말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변하는 과정의 일부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약 3년간 다양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본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제가 본 곳들에서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정당에 사람들이 속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대선 경선 기간 때였습니다. 특정한 정당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지지 후보나 당을 홍보하며 상대당 또는 상대 후보들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지지하는 후보의 승리를 위해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해지고 점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의제와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게 되었는데요. 그걸 본 관리자들은 정치에 대한 언급을 금지하며 정치 중립을 공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일상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이야기하더라도 그 일이 특정 후보와 관련이 조금이라도 되어 있으면 공지를 어긴 것으로 간주하고 경고를 받는 일들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저는 최근에 깊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을 개정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총선에서 선출한 국회의원들이고, 나라 전반의 행정을 맡아서 정책을 내고 수행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대선에서 선출한 대통령, 그리고 그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들인데, 과연 우리의 일상과 정치는 관련이 없을까? 정치 중립이라는 말로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왜 내가 살기 힘들어지는지, 심지어 왜 내가 위험해지는지조차도 모르고 그저 타인을 욕하기만 하지 않을까? 여러분, 중립과 중도는 양면성을 가진 마법의 단어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 많은 것을 알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걸 뜻하기도 하지만 무관심을 뜻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일하라고 뽑은 대리자들이 우리를 위한 일을 안 하고 본인들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화가 나서 정치에 관심을 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정당 정치와 일상 정치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정당끼리의 알력 다툼이나 정권을 잡기 위한 싸움들에는 관심을 좀 적게 두되 그들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어떤 법을 만들고 고치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은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어떤 정책을 발표하고 수정하고 그 과정에서 누가 혜택을 보고 누가 불편함을 느끼는지,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어떤 방향으로 수정을 해야 하는지 등에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어처럼 쓰이는 말들이 있는데요. 내 세금 살살 녹는다. 내 등록금이 하늘에서 터지고 있구나. 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또한 정치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는 세금, 어디에 쓰이고 그게 나를 위해서는 어떻게 돌아오는지 다들 예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정치 중관여자입니다. 조금 더 관심을 두고자 하신다면 순차적으로 세 가지를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언론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사를 보시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기본적으로는 기사의 헤드라인과 본문 내용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서 보았던 건 특정 정치인에 대한 의혹은 수백 차례 보도하면서 그 해명이나 결과는 전혀 보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하는 정치 중립이라는 필터를 언론을 보는 눈에 씌우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상황을 빼고 봤을 때 이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혹은 잘하는 건가? 이거랑 비슷한 상황일 때 이 언론사나 기자는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었나? 다르다면 어떤 입장이 더 타당할까? 혹은 어떤 입장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조금은 의심을 해보고 멀리 떨어져서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언론이 이끄는 대로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을 보는 것입니다. 선출직 정치인 선거 때 최소한 한두 개의 공약을 내겁니다. 그 공약들이 제대로 된 공약인지, 지킬 수 있는 공약인지, 그리고 이 사람은 이걸 지킬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찾아보면 됩니다. 보통 큰 선거에서는 다양한 의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간담회나 토론회를 열어서 정책과 공약을 뽑아냅니다. 하지만 당선이 되고 나서는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억해 두었다가 그 다음 선거 때 기회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투표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투표라고 하죠. 선거날이 되면 기본적으로 쉬어야 하는 곳들도 많고 쉬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사전투표를 하거나 거소투표라고 해서 투표가 쉽지 않은 분들의 투표를 따로 받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날 투표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물론 국민들만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분들도 노력하셔야 합니다. 언론으로 시민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시민들을 만나야 하고 본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야 합니다.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5세 어린 아이에게 어린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거나 노인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까지 노력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정책을 제안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정책을 제안하면서 수용되지 않는 벽에 부딪혀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나는 이게 불편해서 제안했는데 정치인들은 관심이 없다. 누구를 두드려야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저는 정치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일상 정치와 정당 정치를 분리하면서 정치에 관심을 가진 걸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써봤고요. 이게 제가 그냥 막 쓴 거여가지고 저번에는 아예 완성을 못했고 지금도 그냥 막 쓴 거여서 제가 지금 발표를 하면서 임의로 뺀 것들도 있고 한데 조금 많이 깁니다. 좀 요약을 해보려고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맺음도 아직 못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홍비님 음소거 키시고 어떻게 들으셨는지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주홍비님,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말씀하세요. 네, 제가 이동 중이라 가지고요.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저도 좀 평소에 관심 있어 하는 주제여서 되게 흥미롭고 쉽게 풀어주시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서 되게 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좀 공감 가는 것들이 일상 정치와 구분해서 좀 일상에서 정치를 다가가는 면? 이런 게 되게 주제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구체 부분은 근데 스스로도 이미 그러신 것처럼 조금 길게 느껴져서 좀 더 압축적이고 상징적으로 좀 전달하는 게 좀 더 이렇게 확 이렇게 기억에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네, 이상입니다. 김영준님 음소거 키시고 자,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연설 잘 들었고요. 좋은 점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제가 실례지만 나이는 모르겠지만 20대 초반이신 것 같은데 뭐 20대 초반 아주 신선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좋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단점은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뒤로 갈수록 좀 길어져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압축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일단 시간이 길다라는 건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꼭 수정 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시간을 쟀는데 2분부터 한 11분 정도까지 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 뭐 9분 정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저희 대회는 5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4분 정도를 날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얘기의 절반 정도는 날린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연설의 주제가 뭘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중립이나 중도라는 어떤 그런 미명하에 정치에 대한 관심을 접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상의 영역에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자.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치적 중립, 중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라고 하면서 본격적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 한 2분 정도 지나고 나서 그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 앞에 내용은 다 날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 정치적 중립 얘기 시작하기 전 내용은 다 날리고 그냥 바로 여러분 정치적 중립이나 중도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지? 차라리 이렇게 시작해도 된다는 거지. 그냥 간단히 자기소개하고 바로 훅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그 전까지 한 얘기는 그냥 다 상관없는 얘기예요. 필요 없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계기가 어떤 이제 사이트에서 서로 이제 다양한 정당 입장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상대 비난하고 이러니까 관리자가 차단해 버렸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예 정치 언급 금지 이렇게 해버렸다는 건데 이걸 보면서 이게 과연 맞는 방식일까? 이런 문제의식이 들었다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정치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걸로 넘어가는 이제 뭐 그런 구성이죠. 뭐 내 세금이 살살 녹는다, 등록금이 하늘에 터진다, 뭐 이런 표현들 되게 생생하고 구체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 고관여층, 뭐 정치 중관여자, 뭐 이런 표현도 뭐 재밌는 표현이고 요즘 또 정치권에서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하죠. 이게 뭐 구조는 좋은데 이 뒷부분에 세 가지를 추천드린다고 하면서 언론을 제대로 봐라, 정책을 봐라, 투표를 해라, 뭐 이런 정도를 이제 일반 시민들한테는 부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인들한테는 자꾸 언론만 상대하려고 그러지 말고 시민을 직접 만나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뭐다 하나하나만 따놓고 보면 되게 좋은 말들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 5분짜리 연설에 내용을 다 집어넣다 보니까 너무 장황한 연설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언론을 제대로 봐라, 이 주제 하나만으로도 5분짜리 연설 만들 수 있습니다. 정책을 보자라는 걸로도 5분짜리 연설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정치만 관심 있고 유튜브에서도 정치적 뭐 이런 것만 관심 있지 사실 진짜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관심 없잖아요. 근데 투표를 하라는 걸로도 물론 뭐 한편의 연설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정치인들한테 언론만 쫓아다니지 말고 국민들을 좀 만나라, 이것도 하나의 연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다 이렇게 장황하게 나열식으로 늘어놓지 말고 그중에 최선화 씨가 정말 절실하게 느낀 거, 정말 절실하게 이거 하나는 좀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거에 포인트를 두고 그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지우라는 거죠. 그래서 5분 안쪽으로 연설이 들어오게 그렇게 한번 좀 만들어 주세요. 어쨌든 내용 자체는 아주 건전하고 뭐 우리 대회 취지에 아주 잘 맞는 되게 좋은 연설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분량을 줄이고 하나의 메시지에 집중하자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동수님 음소거 키시고 본인이 준비한 원고 준비된 것까지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준비 시작.
안녕하십니까. 실패가 정해진 청년 이동수 희망차게 인사드립니다. 인사말이 좀 이상하죠. 이 인사말을 들으면 두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실패가 정해져 있지? 그리고 실패가 정해졌는데 왜 희망찰 수 있는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한 지방 출신 청년의 실패와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 답을 찾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다음 이제 본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본론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개인적인 서사를 조금 담아서 27년간 지방 주민으로서 살다가 왜 28살에 약간 제가 가지고 있던 신념과 타협하고 서울에 와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왜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지에 대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 왜 지방을 떠나서 청년들이 교육과 문화와 뭐 다양한 일자리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올라와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왜라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왜 대한민국 명문대학은 서울에만 있고 왜 대한민국 연예인 그리고 뭐 10대들이 좋아하는 힙합 뮤지션들은 왜 서울에만 있고 그리고 특히 문과생들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본사가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그 일자리를 때문에 그 자기가 살아왔던 그 지방을 떠나서 서울에 살아오는 그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또 이야기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결론으로 여기 계신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미래 정치인이 되시거나 각자의 자리에서 영향력 있게 살아갈 훌륭한 동료, 청년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꿨던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나라, 지방 균형 발전의 잘 사는 나라,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방 균형 발전의 하나의 씨앗이었다면 우리는 지방 균형 발전의 걸음이 되면 어떨까요? 희망의 걸음마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아이들은 지방 균형 발전의 가시를 누리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맺을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영준님 음소거 키시고 요 연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소감, 코멘트,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연설이 있고 구조만 들은 거기 때문에 단점을 뭐 지적할 부분은 잘 못 느꼈고요. 장점은 그 이제 본인 그 지방 출신이라는 자기 서사를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전개하시려는 부분이 좋게 느껴졌고, 뭐 근데 이제 들어보면은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압축과 축약을 좀 거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승욱님 운전 중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음소거 키고 소감 가능하시겠어요? 뭐 어려우시면 무리하지 마시고. 네, 저 듣기만 하겠습니다. 저 오늘 급하게 어디 네네, 갈 데가 그러세요. 있어요. 그러면 최선아님 음소거 키시고 방금 전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최선아님 음소거 키시고요. 죄송합니다. 컴퓨터가 갑자기 네네. 이상해져가지고, 네네. 저도 주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저도 예전에 지방에 살다가 그러면서 문과생이고 일자리가 지방에 되게 없거든요. 특히 문과생이 갈 만한 곳도 없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 되게 좋은 것 같고, 네, 저도 조언을 받았듯이 이게 집중해서 얘기하는 것도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게 마지막에 있는 거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이신 것 같아서 넣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사회구조적인 문제들 중에서도 뭐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저는 이거 하나 집중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고, 요즘 제가 되게 많이 들었던 말이 서울공화국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도 멸칭은 아니니까 이 말도 그냥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의 모든 것은 서울에 모여 있나? 이런 내용이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그 이동수 씨는 아직 연설이 완성은 안 됐기 때문에 뭐 자세히 첨삭을 할 건 없는데 실패가 정해진 청년 희망차게 인사드린다라는 이제 인사말로 도입을 시작하잖아요. 그거 재밌다고 하는데 실패가 정해졌다는 거에 대한 해답을 연설 안에서 그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도입을 그렇게 했으면.
근데 끝까지 들어도 그 얘기가 안 나와. 예를 들면 내가 수도권에 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실패가 정해졌다는 건지. 근데 서울도 이사 왔다며. 28년, 27년 신념을 꺾고 서울로 이사 왔는데 그러면 이제 해결된 거잖아요. 근데 왜 실패가 서울 사는데 왜 실패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 청중들을 궁금하게 만들었으면 그 티저에 대한 떡밥을 회수하고 끝내야지. 떡밥만 던져놓고 회수 안 하면 굉장히 찝찝한 연설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27년간 지방 주민으로 살다가 28 서울에 살아. 이게 근데 이제 이게 본인의 서사가 좀 더 본문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7년간 지방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어디 살았는지, 그 지역은 어떤 동네였는지, 예, 그래서 사실 왜 나는 여기서 살아야 되고 생각한 이유가 뭔지. 근데 뭐 교육문화, 일자리, 명문대학, 연예인, 합판, 이런 거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그냥 이동수 씨가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얘기고, 이동수 씨가 직접 경험한 27년간의 어떤 지방살이의 어떤 현실, 현상,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그래야 이동수 씨의 삶에 우리가 공감하게 되죠, 청중들이. 그래서 이동수란 사람 참 그랬겠구나. 우리가 나의 해방일지란 드라마를 보면서 재밌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3시간씩, 1시간 반, 1시간씩 경기도로 이렇게 출퇴근하는 게 그러면서 완전히 녹초가 돼가지고 이러고 이렇게 회식도 제대로 못하고 그 가족들끼리 같이 택시비 모아서 가느라고 이제 뭐 중간에 끊고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에피소드로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들한테 우리가 확 공감을 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뭐 계란 흰자 노른자 이런 얘기도 그런 적절한 비유도 나오고. 근데 이제 이동수 씨가 지금 구성해 놓은 거는 그냥 처음에 나 지방 살다 올라왔다. 그 다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가 쭉 나온단 말이야. 남 얘기만 쭉 하고 사회 현상에 대한 얘기만 쭉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엔 또 다음 세대 얘기를 해요. 또 우리 아이들 요즘 젊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결혼을 아예 안 하고 아이를 안 낳겠다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뭐 어쩌고 이런 거는 그 윗세대의 정치인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정치하는 이유를 우리 다음 세대에겐 좋은 세상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절반은 애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는 그런 시대인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세상을 바꾸자라는 건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 요즘은 뭔가 이제 좀 어쨌든 내가 불편하니까 세상을 바꾸는 거지. 100세 시대라고 그러고 나 오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불편해서 이 세상에서 도저히 더 이상 못 살겠다. 이제 뭐 오히려 그런 맥락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이 지방 사는 사람의 어떤 그 불편함, 서름 이게 좀 더 생생하게 에피소드와 어떤 서사로 스토리텔링으로 묘사가 돼야 이 연설이 더 힘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것만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어쨌든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좀 더 완성을 해봅시다. 자, 그다음에 우리 김영준님도 음소거 키시고 이제 연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준비 먼저 시작. 저는 이대남을 모릅니다. 80년대에 태어난 외동아들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10대 남성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공정함에 대한 예민함이 다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대녀를 모릅니다. 20대 여성들이 느끼는 안전에 대한 불안과 유리천장의 막막함을 저는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이 얼굴로 살아왔기 때문에 2002년 월드컵 이후에는 골목길에서 100원짜리 한번 뺏겨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만큼 많은 스펙을 요구받지 않았느냐? 점점 꼰대가 되어간다는 말에 우리 때는 20대 내내 대통령이 이명박 박근혜였습니다. 라고 항변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다 저마다의 삶의 무게를 지고 있습니다. 각자 느끼는 그 무게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다 알 수 없는 법입니다. 저는 이대남, 이대녀들의 삶의 무게를 알 수는 없지만 다만 당신이 무겁다고 느끼는 그 삶의 면면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지고 있는 그 무게에 관해 함께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꿀 빨지 않았느냐? 한국은 세계에서 치안이 제일 안전한 나라다. 당신은 불평등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서로의 무게를 나눠줄 수 있는 대화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은 각계 전투, 각자 도생의 방식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연대합시다. 제 원고는 일단 여기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네, 일단 시간이 아직은 짧으면 2분 정도밖에 안 되기 네. 때문에 시간은 짧은데 더 채워야 되겠죠. 우리 주홍비 씨 음소거 키시고 어떻게 들었는지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아니, 너무 목소리가 좋으세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고, 너무 재미있는 원고여서 되게 재밌게 들었고요. 그리고 또 그 차분한 목소리와 대비되는 뭔가 위트가 너무 좋았고, 또 이제 뭔가 주제 자체도 사실 이 어려운 갈등의 시대에 너무 적절한 주제이신 것 같아서 그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좀 짧아서 사실 제가 거기서 어떤 고칠점을 이렇게 선택 못했는데, 이게 짧으니까 이렇게 더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5분이란 분량으로 이제 해석해 내셨을 때 그게 어떻게 변화될지 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호원 씨 음소거 키시고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네, 아직 준비는 완전하게 하시지 않으신 것 같긴 하지만, 네, 좋은 점은 예, 일관적으로 예, 얘기를 하셨다는 부분이 좋았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마이크 같은 게 조금 많이 울린 것 같아가지고, 예, 이 부분은 좀 개선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하울링이 있네요. 왜 하울링이 있을까요? 되게 두 개를 동시에 켜놓으시면 하울링이 생기는데, 보니까 영준 씨는 두 개로 들어오신 건 아닌 것 같고, 아니면은 같은 방에 누가 여기 접속해 계신 다른 분이 누가 있나? 네, 어쨌든 이거 하울링 부분은 한번 다음번 첨삭 때는 잡아 주시고요. 저는 뭐 도입부나 내용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대남이나 이대녀에 대해서 잘 모른다. 잘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좀 더 알고 싶고 공감하고 싶다. 그래서 서로가 가진 무게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눠 가지자. 뭐 이런 아주 선량하고 굉장히 좋은 그런 주제죠. 뭐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일단 80년대에 태어난 외동아들이어서 이대남을 잘 모른다라는 게 이게 어떤 맥락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대남이 아니라는 건가 본인은? 이대남은 지금 20대 남자. 그러니까 뭐 2000년대생이나 뭐 이런 애들인데 나는 이제 80년대 태어나서 이렇게 지금 이대남이 아니기 때문에 이대남 모른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대녀를 모른다. 뭐 유찬장 중학교 때부터 이 얼굴 뭐 이런 건 재밌는 이제 유머 포인트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하는 어떤 날선 말들, 뭐 당신들은 꿀빵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그런 건 서로의 무게를 나눠주려는 자세는 아닌 것 같다라면서 연대하자.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어떤 그 연설의 구조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고 훌륭한, 아주 좋은 선한 그게 의지가 느껴지는 좋은 연설인데 이제 여기에 좀 더 그 김영준 씨라는 분이 왜 이 어떤 그 세대 간의 갈등 혹은 남녀 간의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연설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저는 이제 역으로 김영준 씨가 이제 궁금해지거든요. 그럼 김영준 씨는 도대체 왜 이 주제를 잡았을까? 왜 이걸 연설하려고 하는 걸까? 수많은 주제, 이 대회는 연설 주제가 자유인데 수많은 주제 중에 아무거나 고르면 되는데 왜 굳이 이 주제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이유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어떤 본인의 어떤 이야기로 스토리텔링으로 좀 풀어주시면 그 인상적인 도입부와 함께 그 뒷부분에 자기에 대한 소개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공감대를 청중누가 만들고 그리고 이어서 그 연대하자 서로의 무게를 나눠 가지자 뭐 이렇게 했을 때 더 이제 그 감동적인 연설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뭔가 아까 뭐 중학교 때부터 이 얼굴 이것도 좋긴 한데 이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선량하고 좀 진지한 연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재미 포인트를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재미 요인. 이게 그 목소리도 되게 그 중후하고 뭐 그런데 그럴수록 이 감동으로 다가가려면 뭔가 조금 더 이렇게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웃음, 유머 이런 포인트를 좀 고민해서 넣어주시면 조금 더 그 연설자에 대한 호감이 생기면서 설득력을 가지지 않을까 청중들도 그 부분 조금 더 고민해 봅시다. 어쨌든 뭐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잘 발전을 시켜주시고 주홍비 씨는 지금 발표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그냥 듣기만 하실 거예요? 주홍비 씨 음소거 발표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으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 음소거 알겠습니다. 키시고 자 네, 준비 알겠습니다. 네 시작. 안녕하세요. 인간을 사랑하는 청년 주홍비입니다.
그리고 이 인사는 2019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오디션에서 저를 소개했던 인사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때 중앙당 청년 대변인이라는 당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해주신 선배님의 조언은 이 판에서는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다. 알아서 살아남아야 한다. 였습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의 수권 정당이자 공당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이자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조언이 맞습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해왔던 민주주의 정당의 모습입니까? 네, 절대 아닙니다. 이 조언이 더욱 슬펐던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선배님이 진심으로 저를 생각해서 해주신 조언이었다는 겁니다. 기존 정당인의 텃세도 과시도 아니라 이제 막 제도 정치의 안으로 들어온 후배가 상처받고 이겨냈으면 하는 말씀이셨던 겁니다. 두 번째, 진짜 먹히는 들어맞는 조언이라는 겁니다. 네, 정당 내의 그 어떤 시스템도 제가 얻어낸 그 대변인의 자리도 저에게 정당인으로 성장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알아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입당 3개월 차였습니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민주시민으로 활동해보기 위해 그렇게 시작했던 정당 활동은 아는 것 하나 없이 의욕과 설렘만으로 시작했던 제게 조금 많이 야속했습니다. 입당 3년 차인 지금 이제는 아는 당원도 특히 미래를 나눌 수 있는 청년 당원 친구들도 생겼습니다만 아직도 우리나라 정당은 그리고 우리 당은 갈 길이 한참 멀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정당 활동에 회의감이 가득 찼던 적이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당 시스템은 고치고 정비해야 할 것 투성인데 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희망이 있을까? 답답한 마음에 정당인보다는 직장인과 시민에 더 가까워 보이는 당원분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우리 당은 당원들에 대한 민주시민, 당원 교육을 해주는 시스템도 너무 미비하고요. 꿈을 가지고 뛰어든 청년들은 이렇게나 일회용으로 이용당하기 십상이에요. 다채롭고 다양한 의견과 비판과 토론을 보장하는 제도도 너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쩌죠? 희망이 있을까요? 그런데 네, 있어요. 너무 쉽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문했습니다. 네, 아니요. 아니, 어떡해요? 어떤 근거로요? 너무 궁금해서 여쭤봤죠. 그랬더니 대답이 이렇게 고민하는 홍배 씨가 있잖아요. 이것 봐요. 희망은 있다니까요. 라서군요. 아, 그때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보고 우리 당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구나. 아, 나는 의심하고 도망칠 때가 아니라 지금 일어서서 행동하고 바꿀 때이구나. 그것이 정당이고 민주주의구나. 저는 지금 여기저기 강연을 들으면서 더 나은 민주시민이 그리고 더 나은 정당인이 되고자 고민하고 또 연습 중입니다. 체외 계획을 짜는 중입니다. 당에서 만난 소중한 친구들과 스터디 모임을 만들어야지. 끝내주는 커리큘럼을 짜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지. 아직 한참이나 부족한 우리 당은 아직 한참은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멋있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은 민주시민입니까? 정당인입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우리 정당과 민주주의를 위한 한 걸음은 무엇입니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정당 민주주의의 시작이고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32분, 32분에서 35분까지니까 3분, 4분? 요 정도 하셨네요. 조금 짧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우리 진우성님 음소거 키시고 방금 전에 들은 연설에 대해서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진우성님. 저는 일단 저도 정당 활동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공감되고 좋았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많이 쓰지 못한 입장이라서 여기 계신 분들 다 말씀하신 게 너무 좋고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송경진님 음소거 키시고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일단 저도 일단 정당 활동을 안 한 입장에서 3개월 차부터 지금 3년 차 지내면서 있었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신 부분은 자연스럽게 이제 연며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고민을 같이 하게 될 정도로 몰입이 좋았어요. 이제 그러고 다른 것보다 그냥 저는 아직 뭐 외우고 당연히 발언을 자연스럽게 할 수 없는 상태인데 다른 것보다도 일단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꾸준히 쭉 이어나갈 수 있다는 부분이 진짜 특장점이라고 생각됐고 뭐 단점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또 다른 분들의 의견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 본인이 청년 데뷔연인 오디션에 나왔었고 그 이후에 당의 어떤 시스템 미비에 대해서 되게 절망했고 그래서 그 고민을 어떤 선배 뭐 이제 이 판에서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다, 이 판에서 혼자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고민에 대해서 이제 그런 조언에 대해서 어떤 실망했던 부분을 이제 선배랑 얘기를 나눴더니 그게 누구라 그랬더라? 하여간 근데 그 선배가 네가 있지 않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네가 있기 때문에 이 당에 희망이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그 에피소드가 굉장히 약간 좀 반전이잖아요. 이렇게 딱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는 이제 그런 좋은 그 에피소드가 잘 들어 있어서 좋은 연설인 것 같고 다만 이제 또 그런 게 이제 대화체로 이렇게 실제로 질문을 하고 그 사람이 답변하고 이런 걸 마치 옆에서 같이 청중이 듣고 있는 것처럼 대화체로 오고 가듯이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연설문이 더 이렇게 잘 들어오는 거죠. 이런 건 다른 분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설문 쓰실 때. 좋은데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뒤쪽의 내용이 조금 더 풍부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이게 19일 혹은 26일에 연설을 하게 된다면 민주당에서 지금 대학생위원장 선거, 청년위원장 선거가 뭐 진행 중이고 아마 그때는 결과가 나와 있을 텐데 뭐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이 사실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표성 있게 뽑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넣으셔도 될 것 같고 이런 게 이제 주홍빛 씨 개인이 할 수도 있지만 당에 있는 위원회 제도를 통해서 절차를 만드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이제 참여할 수 있으니까 예산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도 좀 아이디어를 추가해서 뒷부분에 넣어주시면 이게 좋은 연설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일단 굉장히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진우성 씨 한번 들어볼까요? 자, 진우성 씨 음소거 키시고 준비하신 내용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우성아, 요즘 세상이 참 살기 좋다. 제 할머니가 이따금씩 저에게 하시던 말씀입니다. 유교와 산업화, 민주화라는 풍파를 겪으며 우리나라의 고된 성장을 목도하신 당신께서 충분히 느끼실 만한 감정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해맑게 또는 뭐 큰 생각 없이 이 문장을 들었는데 요즘 이 문장을 많이 곱씹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살기 좋으신가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재수가 좋지 않게 들리실 수 있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전 개인사적으로는 매우 바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위를 돌아볼 때면 슬프고 또 때로는 죄책감마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들 우리나라가 단군 이래 지금 가장 잘 산다고들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 사회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불평등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지난 여름 전례를 찾기 힘든 폭우가 우리나라를 강타했습니다. 일상을 휩쓴 폭우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분명하게 실재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누군가 출퇴근 정도를 걱정할 때 신림동 반지하에 살던 발달장애인의 가족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참담함과 슬픔을 느끼게 합니다. 재난 앞에서도 불평등은 존재했습니다. 최근 불평등을 도외시하고 기계적인 공정을 외치는 세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경제력이 약해서 처벌받는 사람, 성별 때문에 처벌받는 사람, 장애로 인해 처벌받는 사람 등 불평등을 겪고 있는 약자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괄시와 불편함 담긴 시선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들과 연대하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제가 얼마 못 썼는데 여기까지 하고 이제 불평등을 목격한 제 경험과 이와 엮은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연설문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 알겠고요. 자, 이동수님 음소거 키시고 자, 이 연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감, 좋은 점 하나, 거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일단 첫 번째로 좋은 점은 일단 도입부 들어갈 때 되게 나긋한 목소리로 딱 뭔가 집중이 딱 잘 되면서 들어간 느낌이어서 좋았고요. 저는 그리고 또 조금 약간 아쉬웠던 점은 아까 뭐 본인의 이야기를 추가하신다고 하셔서 그러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긴 했는데 조금
계속해서 사회 전반의 이야기만 하시다 보니까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어서 조금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수정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홍비 님도 음소거 키시고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저도 굉장히 공감 가고 꼭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에 대해서 선정을 하신 것 같아서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할머니께서 말씀해 주셨던 건 이제 개인적인 차원으로 시작하셨으니까 거기에 좀 연계되게 이제 본인 이야기 추가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좀 자신의 얘기에서 그 뒤에 이제 사회적인 얘기로 확장하면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되게 좋은 표현, 좋은 내용인데 혹시 이게 원고를 아직 안 쓰고 그냥 머릿속으로 구상한 걸 그냥 쭉 하신 건지 아니면 원고를 보고 읽으신 건지 잘 모르겠네요. 원고를 쓰셨나요? 거의 안 쓰고 이제 단어들만 그렇죠. 쓴 예, 상태. 예. 네. 네, 그런 것 같더라고. 근데 그게 그러니까 원고를 쓰셔야 됩니다. 이게 아무리 말을 네. 잘하는 사람도 이게 구상만 가지고 하면 예를 들면 아까 좀 재수 좋지 않게 들릴 수도 있으실 텐데요. 이런 표현은 원고가 없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 거거든. 네. 재수 없게 들릴 수 있는데요. 이런 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게 좀 세일 것 같으니까 약간 부드럽게 한다고 재수 좋지 않게. 근데 그런 거 말을 만들어낸 거죠. 말을 한 생각하면서 좀 어색하니까 말을 만들어낸 건데 이런 표현, 이 원고를 안 쓰고 생각하다 보면 아무리 평소에 내가 말 좀 하지, 내가 말 좀 잘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갑자기 즉흥연설을 하면 사고를 칩니다. 우리 그런 정치인들 많이 보잖아요. 뭐 대통령부터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 이게 연설이라는 건 준비된 무대이기 때문에 준비된 공연이기 때문에 반드시 힘들더라도 미리 원고를 쓰시고 그 원고에 기반해서 그걸 충분히 숙지하고 거기에 이제 조금 애드립을 하는 형태로 해야지 애드립을 주로 하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도 반드시 사고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원고를 먼저 쓰시라는 얘기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할머니가 얘기했던 뭐 이 세상 참 살기 좋아졌다. 요거에 대해서 정말 요즘 그런가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불평등으로 인해서 어떤 그 재난에 희생되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기계적 공정을 외치는 세태 이런 걸 지적을 하고 그 불평등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나서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주제죠. 선하고 그런 주제인데 요거를 왜 이 주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본인의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하셨는데 근데 왜 이 주제를 가지고 연설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사실 이 폭우로 인한 익사 사건은 지난달에 좀 시간이 지났잖아요. 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 8월 말에 그때 한참 폭우 내릴 때였죠. 근데 지금 최근에 또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고 약간 또 상황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또 이태원 참사는 불평등과는 좀 무관한 왜냐면 거기 오신 분들은 뭐 이게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냥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보신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점까지 좀 고려를 해서 이 불평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한번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게 그 해법을 또 이제 연설이니까 결론 부분에 뭘 같이 하자. 세상을 이렇게 바꿔보자. 이런 이제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불평등 해결을 하기 위해서 뭐 어떤 그 해법을 얘기하시려는 건지 그것도 또 너무 추상적이거나 너무 정책적인 거면 또 약간 좀 거리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 청중들이 듣고 뭔가 해볼 수 있을 만한 이연설 듣고 이거 내가 직접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그 메시지가 결론 부분에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뭘지도 한번 좀 고민해 봅시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본인 얘기 본인의 스토리텔링이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고 해법이 좀 구체적으로 청중과 함께 해볼 만한 좀 구체적인 행동의 제안이나 해법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진지하고 목소리도 좋으니까 약간 유머러스한 그 포인트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중들의 어떤 긴장을 좀 풀어줄 만한 그런 것도 한번 좀 고민해 보시죠. 자,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송경진 씨 한번 해볼까요? 자, 송경진 씨 음소거 키시고 자, 준비 시작.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고자 하는 성향 송경진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질문 하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생각해 본 분들도 있을 것이고 생각을 해봤으나 너무 어렵다고 느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앞에 있는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남들과 다른 흰색을 갖추고 있습니다.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장발을 한 남자입니다. 그렇다면 왜 앞에 있는 이 사람은 이런 차림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지금 두 번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3년 전에 달성했습니다. 이 도전의 내용은 바로 머리 기부입니다. 머리 기부는 소아암 환우들이 가발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발을 제공하기 위한 행동 나눔입니다. 그리고 저는 헌혈을 100번 달성하여 명예의 전당으로 등록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전을 왜 하고 있을까요? 저 또한 얼마 전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20대를 보냈습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며 싸워나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 생각할 틈이 없이 바쁘게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우연찮게 참석한 자기계발 시간에 삶의 의미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글쎄요. 처음 생각은 막연하게 행복하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행복을 위해서는 뭘 채워야 될지, 내가 언제 행복했지에 대해 생각했지만 막연하게만 할 뿐 명쾌한 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끝도 없는 터널을 걸어가던 도중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있는 제 지인의 모습을 보고는 봉사활동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매우 짜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석을 해보자고 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이란 돈과 시간이 많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상대적으로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바쁜 사람들, 그리고 더 어린 친구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편견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날의 봉사를 통해서 저는 두 가지 소득을 얻었습니다. 첫째는 내가 삶의 의미를 찾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아직 내가 세상을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소득을 통해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에 대해 고민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하게는 건강하니까 헌혈을 꾸준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어서 헌혈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건강한 삶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나던 도중 지인이 너는 머리가 빨리 자라는 편이니까 기부를 해보는 건 어때? 라는 말에 계기가 돼서 기부도 첫 번째 이어지는 두 번째 도전 중에 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기부는 돈으로 되잖아.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넌 그만해. 예전에 저라면 우물쭈물하면서 말을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는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소득을 신념으로 받고 살아가는 주님이 그 말씀을 정중하게 거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도 기부를 목적으로 장발을 유지하겠노라 보고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저 친구 사회생활 문제 있는 거 아닐까? 라고 걱정해 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지금처럼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도록 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며 연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오늘 이 자리 제 연설이 계기가 되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제 연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자, 우리 김영준님 음소거 키시고 어디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시죠. 김영준님.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좋은 점은 자기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성을 해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제일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단점은 특별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그러면 어쨌든 그때 이제 윤범기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연설도 이제 하나의 일종의 퍼포먼스, 근데 이제 조금 고조되는 부분들이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잔잔하게 흘러가니까 좀 이렇게 빵 하고 터트리는 좀 고조되는 면이 있으면 좋겠다. 그 얘기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최선아님 음소거 키시고 코멘트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해주세요. 사실 저번에도 1차 참석 때도 듣기는 했는데 내용이 진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머리가 빨리 자라는 편이긴 한데
저는 저 스스로 막 염색을 하거나 이래가지고 머릿결이 되게 안 좋아서 그 기부를 못 하고 헌혈도 네, 시도는 계속 하고 있는데 그 헤모글로빈 수치가 부족해가지고 못 하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직접 시도하고 계시는 것 자체가 되게 멋지신 것 같고 내용도 되게 좋았고 저도 이제 김영준님 하시는 말씀처럼 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잔잔하신 것 같아요. 그 목소리랑 톤이랑 이런 것도 되게 잔잔하셔가지고 이런 게 진짜 본인이 이거는 좀 많이 강조하고 싶다 하실 때 목소리에 힘을 조금 더 실으신다거나 아니면 목소리를 조금 높이신다거나 이렇게 강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 그 지난번 연설보다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지난번 연설보다 서사가 좀 더 정리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아, 이분이 특히 그 장발 기부, 그 머리를 길러서 그걸 기부하는 거에 대한 자기 경험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뭔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 뭐 이런 제안을 하는 내용의 연설이라, 뭐 아주 좋고, 그리고 장발을 하면 사람들이, 저거 직장 생활 제대로 하겠나? 뭐 다른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구심에 대해서까지 내 연설을 듣는 사람이 느낄 만한 그런 의구심에 대해서까지 자연스럽게 또 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연설이 이제 뭔가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더 이렇게 공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말씀하실 때 아마 이게 그 지금 상황 때문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좀 말을 하면 좀 잡음이 들리는 것 같아요. 또 그거는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실제로 예선을 하실 때는 좀 클리어한 환경에서 목소리가 잘 이렇게 들릴 수 있게 그런 공간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선도 지금 송경진 님이 아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고 차를 타고 있나? 하여간 카메라를 지금 주홍빈 님도 그렇잖아요. 카메라를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는 이런 형태의 그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은 알다시피 나중에 실제로는 우리 그 인스타에 그 얼짱 각도로 올릴 때 이렇게 찍진 않잖아요. 이렇게 찍으면 누구도 다 못생겨. 정우성도 이렇게 찍으면 못생겨 보이거든. 이왕이면 자기가 가장 잘 나오는 각도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에 맞게 카메라를 설치하시고 예선은 어쨌든 온라인으로 하니까 그에 맞게 이제 각도나 뭐 상황 같은 거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 다 좋은데 마지막에 이제 이게 이 봉사활동, 장발 봉사활동을 통해서 장발 기부를 통해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뭐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어떤 제안이 좋기는 한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꿀 수 없을까? 그냥 삶의 의미에서 생각한다 그러면 너무 좀 크고 추상적이라는 좀 느낌이 있어서 뭐 어쨌든 송경진 씨는 그 기부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뭔가 나눔으로써 삶의 의미를 어쨌든 이렇게 조금 찾게 되신 거잖아요. 요 의미를 조금 풀어서 설명하던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을 살려서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그 연설을 듣고 나도 장발 기부를 해야 되나?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청중이 뭘 했으면 좋겠다는 건지 그 삶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했으면 좋겠다는 건지. 연설이라는 거는 상대방을 설득하고 행동의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연설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송경진 씨가 생각하는 행동의 변화가 뭔지 청중들이 내 연설을 듣고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거를 조금 더 진전시키고 고민을 좀 더 진전시켜서 그 내용을 좀 포함시켜 주시면 되게 좋은 연설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아직 안 하신 분이 승욱 씨하고 승욱 씨는 못 하신다고 했고 운전 중이라 그 다음에 문찬우 씨도 아까 뭐 아르바이트 중인가 수업 중인가 그래서 오늘은 듣기만 한다고 하셨고 박호원님 오늘 발표 가능하세요? 박호원님? 아, 예, 가능합니다. 잠깐만요. 비디오 네네. 그럼 바꿀게요. 네. 네, 박호원님이 잠깐만요. 하시면 오늘 네, 마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상 배경 이거 마지막으로 바꾸고. 네. 네네. 아, 자, 예, 준비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나는 국대다 시즌2 국민의힘 정책공모전에 국민에게 힘이 되는 홈페이지 DB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는 공직자 재산 공개 정책을 제안 3천여 건의 제안 중 최종 10건에 선정되어 많은 언론, 정치인들 앞에서 연설하는 영광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접 자신의 상장을 전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이제 청년들은
정책의 중심에 우뚝 섰다. 그렇게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겠습니까? 네, 제 얘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설자 박호원입니다. 제 정책은 윤석열 10대 중심사례 공약으로 선정되어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책으로 포장 홍보되었고 국민의힘 대선 승리에 이바지했습니다. 저는 공정한 대한민국이 청년의 손으로 만들어진다는 희망을 가득 안고 새로운 대한민국, 통합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다는 희망찬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그럼 6개월이 지난 지금 그 희망은 이루어졌을까요? 공정의 가치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물론 대통령 선거 10대 공약으로 채택된 제 제안 또한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가까이 있는 이태원 참사, 인사 참사, 지인 챙기기, 자기 먼저 경호, 언론 참사를 겪으며 저는 물론 시민들 모두 공정한 대한민국이 열어간다고 공약하셨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 야당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나라 망치기를 위해 마타도어성 인신공격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심심하면 사람 불러다가 국가에 충성하라 하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지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나 대통령이요, 나 행안부 장관이요, 이렇게 이태원 가서 거르럭피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지켜야 한다고 줄줄이 모여가지고 성명 내고 자기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시행령이나 제도만 손보면 금방 실현 가능한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한 공약들이 공연불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패하고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인사, 제도가 실현되는 그들만의 리그를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입니다. 우리는 왜 정권이 무너지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야당 지지율은 오르지 않고 있을까요? 최소한 공정과 공존을 꿈꾸는 정치의 체면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을 하지 못했던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부패하고 한쪽만 몰아줄 수 있다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청년들은 남녀 갈라치기 그리고 다른 불공정함을 직감적으로 겪었습니다.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른 야당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지지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여당의 지지율이 급락함에도 야당 지지율이 제대로 반등하지 못하는 것은 시민들이 그 대안을 찾지 못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시민들에게 맡기면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가치도 잘 지키고 정책도 잘 만들고 공정도 잘합니다. 이렇게 못하는 것도 없는데 왜 정치인분들은 못할까요?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신과 윤핵관 그리고 지인만의 내일만을 준비하는 정치가 아닌 우리 국민들, 시민들의 현실을 어떻게 개선하고 더불어 바꿀 수 있는지 치열한 고민과 토론, 정책화를 통해 다 같이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속을 지키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다가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4분 정도네요. 4분 정도. 조금 더 쓰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늘려야겠네요. 많이 네, 괜찮아요. 줄였는데. 자, 우리 주홍비님 네, 음소거 감사합니다. 키시고, 주홍비님 음소거 키시고,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우선 도입부가 되게 궁금증을 박호환님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되게 잘 들었는데 조금 더 문장을 짧게 끊어주시면은 더 확 이렇게 와, 저 사람 누구야?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또 내용 자체가 다들 사실 공감할 만한 되게 현 정부의 무능함에 대한 비판이라서 좋았는데 그래서 정확히 뭘 말하고 싶은 거지를 좀 더 확실하게 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래도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동수님 음소거 키시고,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네, 저도 주홍비님이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 좋은 점은 일단 질문으로 자기소개하면서 되게 몰입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고칠 점은 사실 요구하는 게 뭐야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가 좀 잘 안 잡히는 것 같고 그것도 좀 약간 세부적으로는 좀 질문이 많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수정하면 더 좋은 연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네. 이거를 아마 아시는 분만 알아들은 것 같은데 박호원 씨 연설은 노무현 대통령 연설에 대한 오마주 패러디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그 유명한 그 국방부 장관, 나 국방부 장관이요, 나 합참의장이요 하면서 뭐 이렇게 거들렁거리고 다녔단 말입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 연설 있잖아요. 그 연설을 그대로 지금 이 윤석열 정부 강요들에게 대입해서 패러디로 쓰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고. 굉장히 재밌게 들었고, 아, 요걸 또 이렇게도 써먹을 수가 있구나. 아, 뒷부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몰려다니면서 성명 내고 뭐 그랬다 이런 것들 되게 이제 재치 있게 잘 쓰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나는 국대다 시즌 2 뭐 이 도입부를 좀 천천히 얘기해야 돼요. 지난번에도 그런데 이번에도 말이 너무 빨라서 뭐지 하면서 하다 보면 이렇게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고를 내용을 늘리기보다 말을 천천히 하는 연습을 말을 천천히 하고 또박또박하는 그런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선 처리가 아마 지금 아직 외우질 않은 상태에서 원고를 위에 놓고 읽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 보기 되게 안 좋죠. 그래서 실제로는 실제로 예선을 하실 때는 다 외워야 돼. 외우고 카메라를 네. 쳐다보면서 똑바로 하셔야 돼요.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그러려면 말을 좀 천천히 해야 이거를 외우고 이렇게 안 틀리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또박또박 하는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있잖아요. 그 패러디하는 노무현 대통령 연설 패러디하는 부분은 정말 그렇게 해야 돼. 그냥 말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그 말투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라고 하는 부분 진짜 호통을 쳐야 돼요. 그 순간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아이고. 그냥 이렇게 말을 막 이렇게 뭐 해가지고 이렇게 순화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게 몰라. 그게 그건지도 몰라. 그래서 그 부분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 저게 그거구나. 그거 패러디한 거구나 라고 딱 청중들이 알아먹을 수 있게 그렇게 그 실제로 그 영상을 잘 돌려보시고 그 말투도 비슷하게 흉내를 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게 확실하게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 쪽 비판하는 내용은 뭐 왜냐면 지금 박호원 씨는 본인이 나는 국대대에 참여해서 정책 제안 그게 이제 아마 공직자들의 재산 공개 내역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뭐 그런 제도를 제안하셨나 봐요. 좋은 거죠. 공직자 재산 얼마인가 검색만 하면 지금도 물론 기사 검색하면 나오긴 하지만 공직자라고 해도 너무 많고 솔직히 뭐 그 찾는 게 뭐 그 기자 아니면 일반인들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쉽게 할 수 있는 뭐 앱인지 뭔지 약간 그런 거 제안하신 모양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앞부분에 그게 어떤 제안이었고 왜 그게 그 이렇게 좋은 공약으로 올라갔는지도 좀 그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 국민의힘 대선 승리에 저의 공약도 이바지했다. 뭐 이바지했다는 게 뭐 그렇죠. 그 대표 공약 중에 하나로 들어갔으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약간 좀 국민들이 많이 기억하는 건 또 아니니까 그냥 아, 작게나마 이바지했다라든가 뭐 벽돌 한 장 놨다라든가 약간 좀 겸손한 표현으로 네. 바꿔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이제 여권을 공격했으니까 또 야권에 대해서도 그럼 야권은 왜 집권을 못했냐 그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라고 하면서 또 야권이 뭐 부패하고 한쪽만 몰아줄 거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무능해서라기보다는 뭔가 이 사람들은 부패하고 편파적인 집단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박호원 씨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지하지 않았고 상대당을 지지한 거겠죠. 그렇다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이제 뭐 그런 것도 물론 쓰긴 쓰셨는데 어차피 이 행사는 민주당 국회의원실에서 하는 행사니까 민주당 정치인한테 원하는 점도 마지막에 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적시를 해주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연설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지금 감사합니다. 승옥님은 어차피 오늘 발표 못 하신다 그랬고 운전 중이셔서 문찬우님도 오늘 발표는 못 하시는 거죠? 발표는 못 하고 그냥 오늘 듣기만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자, 그럼 오늘 첨삭은 이걸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다들 고생하셨고 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화면 좀 가능하신 분들 화면 좀 잠깐 봐주세요. 문찬우님도 살짝 나타나시고 뭐 아르바이트 하고 계신 거 같네요. 자, 화면 보시고 자 사진 한번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자, 잘 됐는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됐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첨삭 3차 때 뵐게요. 연설문 완성 잘하세요. 화이팅!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